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는 기억이란 말이 있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들이 되기까지 수천 사람들의 헌신이 수반되었답니다. 그런 헌신을 해주신 역사적 인물들 가운데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경우도 있지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일 또한 우리 후손의 의무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내용과 관련하여 소개해드릴 책이 있습니다. 강부원 저자님의 역사의 불꽃처럼 맞선 자들입니다. 격동과 전환의 시대였던 20세기 한국의 역사에서 한국사의 한복판에서 자신만의 규칙과 리듬으로 세상에 맞선 존재들 2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몇 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시절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로 알려진 남자현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 씨가 맡은 안호균의 실제 모델인 남자현은 3.1운동 이후 무려 47세라는 젊지 않은 나이에 만주로 넘어가 독립운동에 몸을 담습니다. 남자현은 독립운동의 결의를 보이기 위해 손가락을 2번이나 잘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세 손가락의 여장군이었다고 합니다. 남자현은 1925년 여성 독립운동가 4명을 이끌고 3대 총독이었던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했으며 1927년 만주에서 안창호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47명이 체포되었을 때 석방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답니다. 1932년 국제사회에 조선의 독립을 널리 알리기 위해 손가락 하나를 더 잘랐으며 많은 나이에도 독립운동에 투신하다가 1933년 제만 전권대사 부토 노부유시를 암살하려 가다가 스파이의 밀고로 인해 계획이 발각되고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남자애는 일제가 주는 음식을 거부하겠다며 단식을 이어가다가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애는 죽기 전 아들과 손자에게 유서를 남겼는데 돈과 함께 이 돈을 독립운동에 사용하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남자애는 사후 하얼빈 묘지에 묻히지만 개발로 인해 무덤이 이장되는 과정에서 현재 무덤과 유해의 행방을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를 소개해드린 김에 기생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정칠성입니다. 정칠성의 본명은 정금죽으로 몸을 파는 기생이 아닌 일종의 여자 아이돌 같은 일패 기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대구에서 활동을 하다가 서울 경성으로 올라오는데 때마침 3.1운동을 목격합니다. 열화와 같은 3.1운동의 거국적 대민족 운동에 기생으로서의 정금죽이 아닌 독립운동가의 정칠성으로 개명을 하고 1923년 물산 장려운동에 참여하였으며 1924년 조선 최초의 여성 독립운동 단체 동우회의 창립 멤버로 그리고 1927년에는 최대 규모의 여성 독립운동 단체 근우회의 중앙집행위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정칠성은 박헌영과 함께 조선공산당과 더불어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에서도 활동하지만 좌우 이념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을 때 월북을 하고 북한 건설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나 6.25 전쟁 이후 김일성의 독재 권력 숙청 과정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주 독특한 독립운동가 중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사람이 박열입니다. 영화 박열이 나오기 전까지 최악의 불령선인이라고 불리던 박열에 대한 인지도는 현격히 떨어졌는데요. 불령선인이란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인이라는 일본인들이 조선의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말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별명 붙인 사람이 박열이었습니다. 박열은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으로 넘어가 아나키스트를 자처하며 뜻을 같이 했던 일본인 가네코 후미코와 함께 불령사라는 아나키즘 단체를 만듭니다. 단체명부터 불온하고 불량한 단체라는 일본인들의 불령선인이라는 말을 비꼬아 만든 이름이니 단체 이름 자체가 일본인을 향해 빅엿을 날리는 거죠. 더군다나 박열은 독립운동 계열에서도 주류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었던지라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일본 천황을 암살하려고 했을 때 아시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압권은 체포된 이후부터인데요. 재판장에서 박열은 죄수옷이 아닌 조선의 왕관과 왕위를 입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고 심지어 판사와 동등한 위치의 단상 위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등 물론 다 들어주진 않고 일부만 들어주었지만 사형 선고를 받을 게 뻔한 재판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세간의 화제였습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재판은 갑자기 조선과 일본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결국은 사단을 내는데요. 제대로 한번 뒤집어 보자며 그 엄격한 재판소 조사실에서 박열이 가네코 후미코의 가슴을 만지고 애틋하게 껴안고 있는 사진을 찍고는 그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 내각이 사퇴하는 지경까지 번졌죠. 여론 때문에 사형 판결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지만 재판 3개월 후 가네코 후미코는 옥중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박열은 1945년 일제 패망 후 출소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비행사를 아시나요?
아마 안창남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안창남이 비행보다 10년 일찍 비행을 했던 조종사가 있으니 바로 서활보입니다. 서활보는 안창호를 도와 또 러시아에서 민족학교 설립을 도우며 독립운동에 몸을 담습니다. 국내외를 왔다 갔다 하던 서활보는 경성의 용산에서 우연히 일본 육군의 전투기를 보았고 조종사의 꿈을 꾼 채 중국 바오딩 육군학교에 입교합니다. 이후 중국군에 소속된 서활보는 남원 항공학교를 입학해 비행사 후보로 입교했고 비행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가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코드롱 한 대를 받아 조학 하나만 실전 경험을 익혔고 중국 내 중국군과 일제히 지지를 받던 중국 군벌의 전투에서 비행기를 이끌고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26년 서활보는 비행 훈련 중에 추락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이 그의 추락 지점에 조선 최초의 군사 비행사 서활보라는 묘비를 세워주기도 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인 권기옥과 나중에 국군 제2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최용덕 장군이 이 서활보의 제자들이랍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나왔으니 한국 최초, 아니 세계 최초의 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바이러스 연구의 개척자,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백신 개발에 성공한 이호왕 박사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군인들 사이에 원인 모를 전염병으로 숱한 병사들이 죽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총포탄은 은원패에서 막을 수 있지만 전염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전쟁을 하면 꼭 전염병이 퍼지기 마련인데 한국전쟁 당시 철원, 포천, 동두천 등지에서 전염병이 퍼졌고 무려 6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연합군의 의료진들이 전염병의 정체를 찾던 중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몇 차례 확인되었던 전염병인 것까지는 알아냈지만 정확한 병원체를 찾아내진 못했죠. 서울대 의대와 미네소타 대학을 나온 이호왕 박사가 전후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전쟁 당시 퍼졌던 원인 모를 전염병을 연구한 끝에 미국의 저명한 학자들도 풀지 못한 유행성 출혈열의 숙주 매개체가 등줄주임을 밝혀냈고 실제 한탄강에 해당 쥐들이 서식하고 있던지라 이 바이러스명을 한탄바이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1976년 원인을 밝혀낸 이호왕 박사는 거듭된 연구 끝에 1989년 예방 백신을 만들기도 했죠. 문화 면에서도 역사의 최전선에서 현실과 맞서 싸운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일제강점기 영화감독 나운규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중고등학생 때 3.1운동을 겪은 나운규는 3.1운동에 함께 참여를 했으며 이후 일제에 쫓기는 신세가 되어 러시아로 넘어가 당시 러시아의 적백내전에서 백군 소속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로 다시 귀국한 후 아나키스트로 활동하다가 1년 6개월 옥살이를 하고 출소 후 우연한 계기로 영화인 안종화의 영화 제작사에 취직하였고 초창기에는 배우로 활동했답니다. 영화 경력이 쌓인 나운규는 1926년 본인이 직접 주연과 연출까지 맡은 아리랑을 제작해 개봉하는데요. 일본인 악덕지주, 지주에게 붙은 조선인 마름, 힘없는 조선인 소작농민 가족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당시 조선인이 만든 영화의 검열이 심하기는 했지만 이 검열법을 교묘하게 피한 작품이라 일제는 상영 금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영화의 숨은 의도는 당연하게도 일제의 횡포를 비판하고 우리 민족의 한을 다룬 내용이었죠. 현재 영화의 필름은 남아있질 않아 원본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운규가 연기했던 영호 역이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한 조선인 마름 오지호에게 낫을 휘두르는 스틸컷 하나만이 남아 전해지죠. 이렇게 책에 나오는 몇 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외에 책에서 소개되는 강주룡,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 김학순, 이태영, 김진숙, 김점동, 이소담, 박남옥, 엄대섭, 조성숙, 정현규, 신태학, 이쾌대, 전혜린, 김수근, 김승옥, 박흥숙 이분들에 대해 여러분은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역사의 불꽃처럼 맞선 분들의 사연을 읽으시면서 저희도 우리 각자의 인생에 불꽃 같은 도전의 결의를 다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